자, 반갑습니다. 7월 12일 이동우 대표 모닝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예상대로 반등이 잘 나와줬고요. 미국 증시도 잘 마감이 돼서 반등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시장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증시도 이제 어제 반등으로 출발했습니다. 미국장보다 하루 빠른 느낌은 좀 들지만, 물가지표에 대한 발표가 아직 나오기 전이지만, 오늘 밤과 이제 내일 밤에 소비자 물가지표와 생산자 물가지표가 나오는데요. 예상치로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약간은 좀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해서, 지표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이제 FMC의 그 7월 달에 FMC가 25일, 26일 날 열리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는 부분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표가 조금 단단해졌기 때문에 물가를 더 내리는데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다라는 요런 근거가 좀 생긴 거고요. 그래서 기정사실화되면서 92.4%까지 반영이 됐고요. 자, 그리고 국내 쪽은 반등이 출발했던 게 장중에 이제 대만의 이제 반도체 업체죠. TSMC가 실적이 좀 줄긴 했어요. 전년 대비해서나 우리도 이제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실적을 좀 보였지만 2019년 이후로 연간 단위로 좀 줄어든 건 TSMC가 되게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한 3, 4년 만인데요. 예상치보다는 그래도 상회한 실적을 보이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반등이 나왔고요. 국내 증시도 삼성전자가 더 추락하는 모습보다는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안도감을 좀 보이는 부분들, 가장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보긴 했지만 그래도 2분기 저점을 지나고 있다라는 판단들이 좀 많이 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반도체 장비주들이나 반도체 관련주들의 반등을 좀 이끌었고, 정부에서도 이제 하반기에 에너지 가격 안정화에 조금 더 힘을 쓰게 되거나 안정화될 시에는 반도체, 조선, 2차전지 등 주요 업종의 수출 상황이 개선될 전망을 조금 보이면서 어제 시장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오랜만에 환율도 이제 1300원대 이하로 떨어지면서 분위기가 딱 나쁘지 않는 모습으로 잘 마감이 됐고요. 자, 미국 증시도 특별한 건 없습니다. 호재도 없지만 지금 악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시장이 갇혀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가지표 앞두고 이제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감들, 굉장히 크게 둔화가 되면 더 좋긴 한데 예상치에 거의 부합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9월달 FOMC 회의에서는 7월달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금리 동결 가능성은 70.3%로 이번 한 번을 일단은 넘기게 되면 시간을 또 벌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목표 인플레이션을 위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은 지금 계속 추가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이 지난달에 이제 긴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긴축 우려를 하면서 좀 숨고르기를 하면서 다시 선반영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 세계 증시들이 똑같이 지금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가 선반영된 상황이고, 그게 시장을 하락으로 이끄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 시장을 조금 더 안정화시키는 중간 단계라고, 과도기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기 회복력에 따라서 미국과 디커플링이 유효한 상태는 그대로입니다. 역시나 미국을 위한 정책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 한국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상승에서 좀 민감하게 되고, 하락에서는 더 잘 반영되는 그런 좀 불합리해 보이지만 실제 시장이 미국 증시를 많이 따라가는 것보다 하루 먼저 움직여 버린다거나, 어제처럼 미국장이 올랐는데 오늘 또 미국 증시가 오를 거라는 반등보다는 오늘 이제 어쨌든 물가지표를 발표하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아침 상승 출발 이후에는 어제만큼의 상승이 조금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실적이 이제 발표되는 시기도 하지만 국내 쪽에서도 실적 발표 전에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업종들이 대체적으로 실적 개선세나 이미 실적이 좋았던 업종들 위주로만 시세가 계속 업종별로는 계속 순환매가 되고 있고, 이게 반도체 소부장, 2차전지, 자동차 부품, 그리고 엔터나 조선, 기계 이런 쪽에서 이제 시세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 그래서 그 중심 테마를 어제도 말씀드렸고 한 두세 달 전부터 말씀드리고 있지만, 거기에 얼마나 교집합을 만들어내느냐가 계좌가 좀 소외되지 않는 형태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주요 뉴스도 비슷합니다. 에너지 쪽 얘기가 조금 많이 나왔던 건 사실이고요. 에너지와 함께 업종별 순환매 이런 것들이 좀 이어졌는데요. 자, 일단은 정부의 이제 신규 원전 건설이 검토되고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 되게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한전산업이 상한가를 들어갔고 우진, 한신기계, 우리기술, 보성파워텍 등 뭐 관련주들이 대거 급등을 좀 보이면서 바닥에서 탈출 신호를 조금 보내고 있는 것 같았고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원전 쪽은 폴란드 순방을 하게 되고 동유럽 순방을 통해서 세일즈, 방산 세일즈와 함께 원전 세일즈도 같이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주도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미리 이제 드렸던 뭐 두산에너빌리티가 어제 수익을 좀 드렸던 것처럼 원전 관련주들이 조금 더 이어질 상승 추세들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TSMC가 이제 전년 대비해서 실적은 감소를 했습니다. 2019년 이후로는 처음이고요. 그래서 4년 만에 가장 좀 나쁜 실적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예상치를 그래도 상회하는 실적과 2분기 저점에 대한 기대감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다시 급등이 좀 나왔고요. 그래서 어제 TFA, 뭐 STI, 뭐 두산테스나, 뭐 앞서서 두산테스나는 뭐 저희도 공략을 했고 뭐 무료방에서도 알려드렸기 때문에 뭐 공략이 가능한 지점이었고요. 뭐 아진엑스텍, 미코, 레이저셀 대부분 다 이제 후공정에서 먼저 나오는 쪽들이었고 후공정에 이어서 증강이나 십각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움직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전력기기 수요 확대 기대감 이 부분은 이제 IRA 시행으로 인해서 현지 생산화 기지를 좀 많이 만드는 게 사실이죠. 반도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그렇고 2차전지 쪽이. 그런데 그걸 생산 기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력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미국 쪽에 이제 전력 인프라가 보통은 25년 이상이 된 조금 구축이다 보니까 이미 좀 설비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 전력 인프라를 선행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LS 일렉트릭이나 뭐 가온전선, 일진전기, 그 전력 설비나 배전선 이런 쪽들 관련주들도 어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 쪽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성과 상승세 속에서 친환경 수요, 선박 수요도 늘었고 그다음에 조선사 실적도 당연하게 지금 성장 기대감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은 지금 뭐 거제도나 뭐 이쪽 통영 뭐 이쪽에 이제 많은 조선사들이 있긴 합니다만 뭐 임금 상승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지금 노조들이 파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조금 차질이 생기게 되면 이제 실적이 조금 늘어날 시기에 폭발할 시기에 조금 불안한 부분들이 좀 있죠. 뭐 어쨌든 지금 하나오션이나 STX 중공업, 뭐 삼성ENC, 태웅, 뭐 세진중공업, 조선기자재와 함께 같이 올라오고 하는 실적들이 약간은 좀 둔화될 수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전체적으로 뉴스를 보면 업종에 대한 얘기나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선행이 돼야 될 뭐 인프라나 이런 쪽들이 조금 많아졌던 게 사실이고요. 뭐 그게 종목으로도 그렇고 시장으로도 반등에 기술적으로 좀 나오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들 보기 전에 어제 관심 종목들 잠깐 보고 말씀드릴게요.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자, 뭐 어제는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또 상승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전체적인 상황은 그렇게 업종으로서 뭐 특별하게 나빴다라는 쪽은 많이 보이진 않았는데 그만큼 시가가 상승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자리들이 좀 많지 않았던 건 좀 사실입니다. 뭐 덴티스에 이어서 디오 쪽 말씀드렸는데 어제 시가 이후로는 뭐 매수가 가능해서 뭐 아래꼬리 뭐 어제 그저께 이제 시가에서 뭐 종가 사이로 공략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가 어제 왔죠. 그래서 뭐 소폭 상승권으로 마감을 했으면 오늘까지 보시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코인테크가 어제 딱 그 종가 전전일 종가와 고가 사이에 딱 출발해 버리니까 딱 시장에서 갇혀버리죠. 그래서 오늘 뭐 어제 저가 부근에서 공략은 가능하지만 뭐 2차전지가 조금 조정 기운들이 조금 있으니까 오늘 양봉이 나오면 막판이나 뭐 내일 다시 공략을 하시더라도 일단 오늘은 조금 오전 중으로는 힘이 조금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고요. 어제는 거의 코인테크는 매수하시면 안 되는 자리였습니다. 이건케미칼 비슷한 자리이긴 한데 얘는 조금 겹쳐서 출발을 해야지만 제가 공략을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전일 시가와 종가 사이에서 보시고 어제 그 자리가 오긴 해서 소폭 상승권으로 어제 마감을 했으면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내일까지는 좀 보시고 어제 저가를 깨지 않는 선에서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화 알미늄
뭐 얘도 이제 캔들을 겹쳐서 가는 게 좋고, 괜히 시가 떠버리면 맞고 떨어지는 자리가 되니까 아예 종가 밑으로 출발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걸 살짝 받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어제 생각보다 좀 덜 내리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더 쉴 수 있으니까 가격은 뭐 11만원대, 한 10만, 그러니까 전전일, 월요일날 저가 수준을, 종가 수준을 깨지 않는 선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가가 아니라 시가 수준을 깨지 않는 10만 6천 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모베이스 전자, 얘도 계속 겹쳐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장 초반에 내렸다가 올라오는 자리가 한 번 있었고, 뭐 이건 공략이 돼도 짧은 자리였고, 오후 때 이제 공략을 하시는 건 아침에 이렇게 오전 고점을 돌파를 해버리면 여기서 시세가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건 오후에 들어가지 않고 오늘 하루 더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가가 돌파되는 순간 거래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거래량이 많아진 걸로 상승을 쭉 이어가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날 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런 건 조금 팁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세가 빨리 나버려서 전일 고점을 돌파를 하면 그거는 일단 단기적인 자리 챙김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아예 내렸다가 올라오는 자리를 공략해서 요 짧은 자리를 먹어도 되고, 아예 요 자리가 없다면 장중에 계속 흔들림이 전일 고점을 넘지 않고 있다면 거래량이 많지 않으니까 오후에 공략을 해도 되는데, 오전에 그 자리가 나와버렸으니까 뭐 요건 공략을 하셔도 짧은 자리고, 공략을 안 하셨다면 뭐 당연한 거고요. 자, 그리고 한전기술 뭐 전전일 이제 원전 관련주를 대거 말씀을 드리고, 어제 급등으로 출발해버려서 이건 뭐 매수가 불가능합니다. 아침에 시세는 낮지만 뭐 이런 거는 시가 고가로 출발해서 아침 시세로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뭐 요거는 단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뭐 매수 불발이 맞다고 봐야죠. 아침에 시가로 따라 들어가는 매매는 저희는 시키진 않기 때문이죠. 자, 오늘 종목들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엠노. 삼성전자에서 탐을 냈고, 실제 이제 지분 투자를 통해서 이제 관련 사업들을 좀 진출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주가는 3월달에 이후로 급등을 좀 한번 했었고요. 이번 달에 다시 오르게 되면서 다시 박스권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대 양봉이 조금 의미는 있습니다. 16%대까지 움직였는데요. 이렇게 되면 뭐 많이 깨는 자리까지는 어렵지만 52,000원 중반까지는 한번 공략이 가능하고, 뭐 오늘도 시가가 떠버리면 역시나 아침에 내려오지 않는 이상 매수하기는 좀 어렵고, 어제 종가 밑으로 오전에 출발을 하게 되면 장중에 조금 흔들리면서 그 자리 조금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자동차 부품주들 뭐 지금 3개월째 말씀드리고 있고 연일 지금 강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뭐 그 중에서도 SL 쪽도 지금 상승 돌파 계속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상향 추세 이어질 것 같고요. 뭐 4만원 중후반대 그리고 3만원 중반대를 깨지 않는다라면 상승 추세 조금 더 보시고요. 뭐 지금 거의 신고가가 돌파가 됐어요. 역사적인 신고가가 이미 돌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가벼운 자리로 조금 갈 수는 있다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애경케미칼은 이번에 한번 드렸었죠. 어제도 드렸었고, 뭐 자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고요. 자, 그리고 2차전지 뭐 쉽게 지금 풀어지지 않고 있고, 뭐 관련주 중에서 이제 뭐 리튬 관련주도 그렇고, 뭐 일부 관련주들은 재차 이제 반등이 나오거나 뭐 정고점을 돌파하는 경우들이 있던데, 뭐 그거에 비해서는 코스모학이 좀 느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며칠 전에 드리고 나서 그저께 음봉이 좀 나오면서 조금 흔들렸는데, 다행스럽게 어제 다시 좀 메꿔주면서 57,000원 초중반, 초반 정도까지는 매수가 가능하고요. 55,000원 선을 깨지 않는다라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54,500원 선을 깨지 않는다라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차적으로는 뭐 65,000원대 넘어가시는 거, 그리고 75,000원, 8만원대까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조금 테마성이긴 하지만 라운시켜, 뭐 음봉이 두 개가 겹쳐서 지금 양봉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아침에 약세를 좀 보이면 그 자리가 매수의 자리가 되니까, 오늘도 역시나 시가가 떠면 자리는 아침에 반짝하고 죽어버리는 거고, 어제 2,600원 후반 2,700원 초반대에서는 공략이 되시면 아마 2,900원대에서 3,000원대를 한 번 더 공략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인크로스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돌파돼서 좀 올라오고 있고, 뭐 스레드, 메타의 스레드 쪽에 이제 광고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관련주로 꼽혀서 급등이 좀 나왔고, 거래량이 좀 많아진다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좀 보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어제 시가랑
저가를 깨지 않는 선에서는 시가와 종가 사이에서 매수가 가능하고요. 1차적으로는 16,000원 초반까지는 1차적으로 좀 보시고, 그 뒤에 돌파가 된다면 거의 2만원대까지 한번 보실 수 있으니까 손절가만 잘 지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보다는 조금 두드러진 상승보다는 아마 조금 아침부터 소강 상태를 좀 많이 보이면서 눈치 보기가 또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지금 중요하다, 나쁘다 이런 쪽보다는 계속 순환매 도는 업종 내에서만 지금 진행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종일 화이팅 하시고요. 이상 에이스 이동호 대표였습니다.